최저한세 많이 중요해요. 여기서 최저한세 시험에 잘 나오니까 네, 좀 많이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최저한세가 뜻이 뭐냐면 최소한의 세금은 내라는 거예요. 최소한의 세금은 내. 이게 최저한세거든요. 자, 네? 네. 인터뷰하신 거죠? 네. 자, 보실게요. 최저한세가 뭔지. 자, 일단은 감면후세액은 뭐냐면 좀 이따가 할 건데 우리가 감면후세액은 말 그대로요. 우리가 최저한세라는 건 최소한의 세금은 내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최저한세를 무시하고 일단 우리가 이제 세금의 감면이나 이런 혜택을 다 받는다면 자 A라는 업종은 2,000원을 냈대요. A라는 업종은 여러분이 뭐 제조업 같은 거, 제조업은 좀 세금상 혜택이 좀 많거든요. 근데 B는 뭐냐면 유흥업소예요. 예를 들어 유흥업소, 유흥업소여 가지고 7,000원 낸대요. 근데 둘의 소득은 같대요. 알죠? A는 제조기업이고 B는 우리가 이거 소비성 서비스업이라고 하거든요. 유흥업인데 둘의 소득은 같아요. 근데 내는 세금은 당연히 제조업이 적게 내겠죠, 여러분들. 세법에서는 유흥업 되게 좀 많이 심하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득이 같으면 세금 부담이 공평해야죠, 원래는.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이 최소한 내야 될 세금을 계산해 보니까 3,500원이거든요. 최소한. 자, 그러면 우리가 A는 최소한 내야 될 세금보다 더 내요, 덜 내요? 덜 내고 있죠? 덜 내고 있으니까 오씨, A 너 봐라. 최소한 3,500원 내야 되는데 2,000원밖에 안 내고 있어? 그럼 넌 3,500원 내야 되는 거고. B, 너 최소한 3,500원 내야 되는데 7,000원은 내고 있네? 7,000원 내라. 이렇게 연인지 여러분 보자. 7,000원 내야 최소 3,500원 내야 되는데 7,000원 내고 있네? 3,500원 줄여줄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7,000원 내. 잘 내고 있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3배 이상보다는 딱 2배 차이 나잖아요.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최저한세는 그러면 여러분들 질문입니다. 혜택, 제재. 최저한세가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혜택이에요, 제재예요? 제재입니다. 왜냐면 이게 A부터 A. 최소 원래 2,000원만 내고 있는데 최저한세에 걸려가지고 최소한 3,500원 내야 되잖아요. 3,500원 내요. 그렇죠? 1,500원 더 내고 있잖아요. 제재인 거예요. 최저한세가 걸린다는 건. 자, 제재인데 그러면 우리가 원래대로라면 1,500원을 토해내게 하는 거죠. 원래대로라면. 그렇게 하지 않고요. 어떻게 하냐면 1,500원을 토해내게 하는 걸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네가 받을 혜택에서 1,500원 차감시켜버려요. 받을 혜택을 줄이는 걸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1,500원의 세금상의 혜택을 배제시켜버리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운영합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최저한세가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 좀 보시죠. 자, 일단 우리가 여기까지 뭐 각사소득에서 이렇게 빼가지고 산출세 이미 했던 거고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뭐가 있냐면 우리가 조특법이라 해가지고 실제 플레임은 조세 특례 제한법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중소기업, 뭐 청년 감면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그런 것들이라든지 각종 혜택은 이 조특법에 진짜 많이 있어요, 실제로. 제가 그 세무사 2차 공부할 때도 이거 외우느라고 미치는 줄 알았거든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죠? 여기에 엄청나게 우리가 세금상에 주로 감면 좀 많아요. 혜택 주는 게 여기 엄청나게 있어요. 조특법. 그렇죠? 여기에 있는데 이 조특법상 세액 감면 공제가 여기가 대부분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에요. 여기가 대부분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니까 이게 좀 안 좋은 거죠. 이게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라는 거고요. 뒤에서 할 건데 우리가 법인세법상 세액공제가 3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시험에 걔네들은 우리가 최저한세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럼 최저한세 적용이 안 된다라는 건 다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배제된다라는 거예요. 최저한세가 배제된다라는 거. 다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최저한세가 적용되면 배제될 수도 있는 거지만 최저한세가 적용이 안 되면 다 세액 감면 공제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아시죠? 이렇게.
근데 보시면 우리가 법인세는 이렇게 감면이 없고 공제밖에 없죠. 그래서 뒤에서 하겠지만 법인세는 감면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제밖에 없어요. 아무튼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가산세 같은 걸 더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총 부담세액이 나와요.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조특법상 혜택이 뭐가 있냐? 세금을 줄여준 혜택. 여기 있는 차감 조정이 여러분 혜택이죠. 세금상 혜택이요. 그죠? 그 다음에 비과세도 혜택이 분명히. 그 다음에 소득공제도 혜택입니다. 우리한테 이건 안 중요합니다. 이거까지 되면 세무사 회계사 시험이 돼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뭐를 내냐면 주로 여기입니다. 여기 안 나와. 저기 조세 특례 제한법상 세액 감면과 세액 공제 여기가 대부분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최저한세 적용 대상 아닌 걸 외우셔야 되겠죠? 예외를. 우리 시험에 내는 건 딱 4가지밖에 없어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닌 거. 그런 거 외우려고 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갈게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보시면 그러면 우리가 회사가 세금을 낼 때는 최저한세부터 계산을 하진 않아요. 일단 이 조특법상 세액 감면 공제를 원래는 최저한세에 걸리면 배제하는 게 맞잖아요. 그럼 일단 그것 최저한세 일단 무시하고 모든 세액 감면 공제를 받았을 때 얼마의 세금을 낼지부터 먼저 계산한 다음에 최저한세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그래서 얘가 이제 요 조특법상 입금불산입 같은 거 2만 원 받아서 가세 표준이 3만 원이었대요. 요 세율이 뭐 20%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산출세액이 6천 원이게 되고요. 그리고 조특법상 세액 감면 공제를 3천 원 받는데요. 이걸 무시하고 다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해서 우리가 2천 원 내고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그 A라는 애가 감면후세액 2천 원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면후세액은 엄밀히 얘기하면 요 조특법상 세액 감면 공제를 다 받았을 경우에 내고 있는 세금을 감면후세액이라고 불러요. 이 혜택을 다 봤을 경우. 그렇죠? 무시하시고 그래서 감면후세액이라고 해요. 나중에 우리가 이 감면후세액 인정해줘야 되거든요. 이 감면후세액이 조특법상 세액 감면 세액 공제를 다 받았을 경우도 우리가 감면후세액이라고 불러요. 최종적인 세액이 아니야. 아셨죠? 자, 근데 우리 아까 최저한세가 3,500원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이제 2,000원 조특법상 혜택을 다 봐가지고 2,000원밖에 안 내고 있는데 최소한 3,500원 내야 되잖아요. 네. 여기 보시면 여기는 우리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여기 아래는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냥 전부 다. 아시죠? 자, 여기에서 1,500원을 세액 감면이나 세액 공제를 배제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질문입니다. 그럼 조특법상 세액 감면 공제는 얼마 적용한다는 얘기야? 최저한세가 적용이 되면 4,000원 중에서 1,500원의 감면이나 공제를 배제시킨다면서요. 그러면 조세특례 제한법상 세액 감면 세액 공제 얼마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2,500원. 2,500원이죠. 4,000원 감면 중에서 2,500원 배제는 2,500원 주겠다는 거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걷어낼 건 예지, 배제되는 예가 아니에요. 알죠? 최저한세가 적용돼서 걔네들이 얼마의 감면과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냐를 걷어야 돼요. 이게 되시겠어요? 어떻게 하는지 나중에 설명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 나머지는 다 봤고요. 되시겠죠? 무슨 말인지? 대략. 자,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아까 했었죠. 이 감면후세액이라는 건 산출세액에서 최저한세 적용 대상 세액 감면 세액 공제를 다 받았을 경우가 감면후세액이고요. 그다음 최저한세는 감면 받기 전 과세 표준 요 최저한세 적용돼서 세액 감면 받기 전 과세 표준에 이거 외워주신 게 좋아요. 중소기업은 7%예요. 나머지는 안 해오셔도 돼요. 자, 왜 최저한세가 중소기업이 낮냐면 여러분 최저한세는 낮을수록 좋은 거예요. 최소한 내야 될 세금 위쪽이면 위쪽 내야 되거든요. 맞죠? 그래서 중소기업이 율이 작은 거예요. 이때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최저한세가 낮을수록 제재를 덜 받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7% 정도만 외워주시면 돼요. 자,
자,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최저한세하고 같이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외워주시는데 이게 좀 어려워요. 예, 최저한세랑 같이 나오는 게 뭐냐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라는 서식이에요. 이 둘을 항상 같이 내게 일반적으로 세트. 이게 아마 우리 배웠죠? 이게 뭐냐면 법인세 계산 구조를 서식화한 거. 그죠? 그럼 여기다가 어떻게 하시냐? 예, 문제에서 주어진 자료 잘 열심히 입력하시면 돼요. 알죠? 단 우리가 이미 배웠지만 여기 2월 교수금은 2012년도 이후에 발생한 게만 뺄 수 있죠, 여러분들. 여기 계실 거고. 맞죠? 그거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저장을 누르시는, 왜냐면 최저한세 조정계산서 가져가가지고 최저한세가 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안 걸리는지 이렇게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저장을 누르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감면받기 전 산출세 가지고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보이세요? 여기 최저한세 적용 대상 공제감면 세액이라고 있죠. 이게 최저한세가 아까 4,000원 중에서 1,500원 배제돼서 2,500원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살 따지면. 그럼 이게 얼마가 배제될지는 최저한세 조정 계산서 가서 검토를 일단 받아야 돼요. 여기는 바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작성하고 저장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요게 먼저 선행이 돼야 돼요. 1바. 되셨죠? 이거 각적 순서를 좀 아시려고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이해도 필요하지만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3. 요거는 뭐냐면 일단 얘부터 먼저 할게요. 이거 무시하시고 여기다 이렇게 있는 건데. 이거부터 먼저 할게요. 이거부터 하고 다시 또 나올게요. 그러면 우리가 세액 감면에 보시면 조특법은 조세특례 제한법밖에 없어요. 알죠? 그래서 대부분 최저한세 대상입니다. 알죠? 자, 근데 주의하실 게 뭐냐면 우리가 세액 감면은요 올해 연도에 못 받으면 끝이에요. 다음 연도로 이월시켜서 못 받습니다. 알죠? 그래서 세액 감면은 일단 무시하시고, 자, 월반 감면이 있고 기간 감면이 있는데 이거 무시하시고요. 여기 있죠? 여기 계시면 여기 2월이 안 돼요. 다 올해 연도에 못 받으면 내년도에는 못 받습니다. 알았죠? 요즘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건 좀 외워주셔야 돼. 시험에 가끔씩 뭘 출제하냐면 여기요. 우리가 기간에 따라서 감면해 주는 게 있고요. 아니면 기간 무시하고 감면해 주는 게 있어요. 일반 감면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가 중복이 안 됩니다. 뭐냐면 내가 중소기업을 창업했대요. 몇 년간 세금을 깎아주거든. 창업했으니까. 알죠? 요거 하고요. 근데 중소기업이기만 하면 특별하게 깎아주는 걸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이라고 불러요. 이 둘은 중복이 안 됩니다. 그럼 시험에 이렇게 출제하는 거예요.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하고 라고 하면 우리가 원래는 둘 다 중복이 안 되면 둘 다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중복이 된다라고 하면 하나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하고 라고 하면 둘 중에 큰 거 작은 거. 큰 거 입력해야죠. 큰 거 입력해야 세금상 혜택을 우리가 좀 공제를 많이 빼는 거잖아요. 감면이니까.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세부담 최소화라는 건 세금을 덜 내는 방향으로 하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꼭 제목 좀 외워주세요. 시험에 내니까 진짜로. 자,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나와버렸어요. 여기 있어. 나와버렸어요. 정말. 뭐냐면 우리가 세액공제는요. 여기 있죠. 올해에 못 받아도요. 10년 동안 2월에서 뺄 수 있어요. 여러분 질문입니다. 머리 써보시는 거예요. 머리. 자, 세액 만약 시험에 이렇게 나오는 거 내가 세액 감면도 있고요. 세액 공제도 있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가 배제가 된대요. 예를 들어가지고 최저한세 걸려가지고 그 배제가 되면 세액 감면이 배제되는 게 좋아요? 세액 공제가 배제되는 게 좋아요? 세액? 저 그걸 맞아요. 정답 어떻게 하셨대? 그렇죠. 세액 공제는 올해 배제돼도 10년 동안 다시 2월에서 받을 수 있어요. 됐죠? 근데 세액 가면 올해 못 받으면 끝이에요. 올해 배제가 돼버리면 다음 연도 이후로 못 넘어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세액 감면하고 세액 공제가 같이 나왔어요. 시험에 납세자한테 유리한 방향 선택하세요 라고 하면 배제는 세액 공제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되시겠죠? 좀 할 거지만. 자, 그리고 여기 있죠. 법인세법상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외워주셔야 얘네들은 배제시킨 거 아니니까. 그렇죠?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건 배제시킬 거 없다 그 뜻이에요. 아셨죠? 보면 암기 특히 뭐 시험에 많이 나오는 예입니다. 외국 납부 세액공제. 아셨죠? 외국 납부 세액공제는 우리가 최저한세 대상 아니고 나머지는 뭐 이름만 외우시면 돼요. 다. 뭐 재해손실세액공제, 뭐 사실과 다른 회계 처리로 사실과 다른 회계 처리로 인한 세액공제. 이런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법인세법상 세액공제고 우리 시험에 주로 외국납부 세액공제가 좀 많이 돼요. 이 세 가지가 법인세법상 세액공제고 최저한세 안 걸린다. 알죠? 나중에 우리가 최저한세 걸리냐 안 걸리냐를 검토할 때 얘네들 넣는 거 아니에요. 아시죠? 걔네 최저한세 검토하는 거 걸리는 애들이 배제가 얼마가 될 거니 검토하는 거 얘네들은 안 걸린다니까요. 하여튼 가끔씩 거기다 막 이걸 넣는 분들이 계세요. 얘네는 최저한세 안 따져요. 자꾸 넣으시면 안 돼, 거기다가.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액공제. 우리가 조세특례제한법은 세액감면이든 세액공제든 다 최저한세 일반적 대상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죠. 우리가 아까 했던 연구인력개발비 있죠. 아까 우리가 작성했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에요. 조특법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죠.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는 최저한세가 아니에요. 외워주셔야 되겠죠, 여러분들.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는 우리가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좀 외워주셔야 돼서 총 4개예요. 최저한세 아니고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 아까 했던 법인세법상 세액공제 3가지야. 지금 했던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4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죠? 이해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각종 투자 세액공제. 자, 여러분들 보시면 얘네들은 우리가 투자잖아요. 맞죠? 투자니까 신규 취득해야 됩니다. 신규 취득. 맞죠? 투자한다라는 건 신규라는 거지 중고자산 취득하는 건 투자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규로 취득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고자산은 공제 안 해줍니다. 여러분 알겠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나머지는. 이거 무시하면 돼요. 아이고 됐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다시. 여기서 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제 우리가 세액공제 조정명세에서 3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세액 감면은 올해 못 받으면 끝이지만 세액공제는 올해 못 받아도 내년도로 넘길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10년 동안. 그죠?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기 세액공제 조정명세에서 3 이거 최근에 좀 내고 있어요. 어렵기 때문에 요 3에서요 여기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에 F2를 클릭하면 해당 세액공제를 주로 떠요. 그럼 그 세액공제를 여러분 찾으시는 거예요. 만약에 3를 작성하세요라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반드시. 맞죠? 문제에서 주어진 거 직접 타이핑 치시면 됩니다. 클릭하시고 얘가 어느 년도에 발생한 세액공제인지 여기 적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2022년도에 발생한 세액공제다 라고 하면 여기에 2022년도 되셨죠? 2022년도는 단기분 거예요? 2월된 거예요? 단기분인 거죠. 그래서 여기 해당 세액공제 발생한 사업연도가 단기분이면 107번 여기 단기분에 되셨죠? 근데 얘가 만약에 과거에 발생했으면 과거께 2월이 된 거니까 얘는 108번 2월분에 적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우리가 과거다라고 하면 전년도께 2월 될 수도 있고 전전년도 거가 2월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시죠? 그래서 여기다 적는 거야. 우리가 2월 된 거 있죠? 2월 된 거 2월 된 몇 차 연도냐라는 걸 여기다가 적어주시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예를 들면 이게 2020년도에 발생한 거예요. 2020년도.
그럼 2020년도에 발생했으니까 2월분에 넣으시겠죠. 예를 들어서 2월분 5천만 원이다. 넣으시면 그 2020년도에 발생한 건 몇 년도 몇 년 차에 2월 때 몇 차였노? 2차 2020년도에 21년 한 번 1차였노. 22년 2차였노. 이렇게 돼. 2월 때 두 번째 연도죠. 이해되세요? 5천만 원 여기 2차 연도에 넣으시면 되는 거고. 2021년도에 발생한 거면 2월 된 거니까 여기에 넣어. 2월 된 1차 연도죠. 2021년도가 한 번 2월 돼. 2022년도 2월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렇게 적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2월 된 몇 차 연도냐를 적으시면 됩니다. 2월 된 세액 문제는요. 아시죠? 자, 넘어갈게요. 자, 요렇게 하게 되면 이제 컴퓨터가 여기에 만약에 이 세액 공제가 최저한세에 걸리잖아요. 최저한세 안 좋으신데 최저한세 여기 빡세요 여러분. 많이 빡셉니다 진짜. 좀 왔다 갔다 많이 해야 돼요. 이거 논리를 따지셔야 돼요 일단. 그러면 이걸 컴퓨터가 이제 불러오기 하잖아요. 불러오기 하면 우리가 아까 여기 최저한세 적용 대상 검토하기 전에 입력 다 했죠. 얘하고 그 다음에 여기 3에서 입력을 하게 되면 그거를 우리가 최저한세에 걸리는 걸 얘가 판단해서 여기에 얘를 불러오기 여기 누르잖아요. 그럼 끌고 와요 알아서. 그래서 걔하고 그 다음에 3를 먼저 작성하는 거예요. 최저한세를 검토해주니까 그러니까 세액공제 끌고 오기 때문에 여기다가 아셨죠? 내역을 끌고 와요. 끌고 오면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들. 우리 아까 여기 산출세액에서 우리 아까 그랬었죠. 여기 보시면 여기가 감면허세액이네. 감면허세액. 그죠? 감면허세액이니까 요 산출세액에다 우리 아까 감면허세액이 뭐냐면 조세통례제한법상 세액감면 세액공제 다 받았을 경우에 내는 세금이 감면허세액이잖아요. 그럼 최저한세 적용 대상 감면이면 여기 123번 해라. 여기 감면이라고 해서 감면 잘 적으셔야 돼. 감면 여기다 적고요. 여기는 세액공제예요. 알죠? 그래서 최저한세 적용 대상 세액 감면이면 여기 123번 좀 적으시는 거고요. 돼요. 그 다음에 최저한세 적용 대상 세액 공제면 여기 124번 적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저한세 적용 대상 세액 감면과 세액 공제 다른 단에 적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리고 혹시 세부당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소화해라 라고 하면 중복이 되는 세액 감면과 세액 공제가 있으면 둘 중에 큰 거 쓰시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납세자한테 유리하라 라고 하면 우리가 세액 공제만 나중에 납세자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하면 나중에 배제할 때는 세액 공제를 배시키면 되는 거고. 그럼 여기에 그럼 컴퓨터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최저한세랑 감면허세액을 따져요. 아시죠? 따져가지고 예를 들면 여기 감면허세액이 예를 들어가지고 얘가 5,000원이에요. 5,000원. 그러니까 5,000원이래요. 5,000원인데 최소한 내야 될 세금이 7,000원이래요. 얼마가 배제되는 거예요? 2,000원 배제되죠. 그 2,000원 배제되는 걸 여기다 적어요. 이게 배제되는 거 몇 개 배제되는 거. 아시죠?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감면세액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얼마라고 할까요? 여기 2,000원. 여기가 4,000원. 이라고 하면 우리가 만약에 2,000원이 배제되잖아요. 2,000원이 배제가 되면 컴퓨터가 좀 금액이 좀 그런가? 여기다 6,000원. 자, 여기 2,000원은 최저한세 적용 대상 세액 감면이라는 얘기고 여기 22번은 최저한세 적용 대상 세액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2,000원이 배제가 돼요. 6,000원 중에서 2,000원이 배제가 되면 얼마가 최저한세 적용 대상 세액 공제를 4,000원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요 4,000원 핵심이에요. 요걸 받는 거예요. 6,000원 다 못 받고 2,000원 배제돼서 4,000원 받는 뜻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오케이? 교수님한테 안 좋으시네.
이게 최저한세 적용 대상 세액 감면과 세액 공제 최종 받는 거예요. 아시죠? 자, 그럼 중요한 게 뭐냐? 그럼 우리가 시험에 세액 공제 조정 명세서 3 있죠? 그 3가 나오면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미공제액 있죠? 그 방금 사용까지 우리가 6,000원 중에서 2,000원이 배제됐잖아요. 최저한세 때문에. 그건 여기다가 넣으시면 거예요. 해야 돼요. 근데 갑자기 이제 연타를 넣으셨는데 그게 그리고 기타 사유로 인한 미공제액은 뭐냐면 최저한세 때문에 배제되는 게 아니라 뭔가 최저한세 아닌 사유로 배제되는 건 122번에 적으시면 돼요. 그걸 좀 곧 풀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거 산출세액보다 해당 세액 공제가 커요. 그러면 우리가 산출세액까지만 공제 못 받아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공제를 못 받는 거죠. 근데 이거는 최저한세 때문에 공제 못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 여기 122번에 넣는 거예요. 됐죠? 끝나요, 우리는. 이제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 오셔가지고 이제 최저한세 적용 대상 세액 감면 세액 공제 있죠? 요게 방금으로 따지면 여러분들 4,000원하고 2,000원이었잖아요. 최저한세 적용 대상 세액 공제와 세액 감면 합기면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왠지 조심할 게 여기는 공제 감면 세액이니까 세액 감면과 세액 공제 다 합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여기는 최저한세 적용 제외니까 여기는 말 그대로 최저한세 적용 제외되는 세액 감면하고 세액 공제 적으시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가산세 좀 이따 뒤에서 배우시게 될 거고, 됐죠? 자,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들? 우리가 중간연합세액, 원천납부세액, 우리가 기납부세액이라 해요. 기납부세액. 그죠? 시험에 기납부세액이 얼마다라고 하면 넣으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건 배우셨을 건데, 여러분들 혹시 그 분납 배우셨죠? 소득세 때, 세무이급 때. 가산세는 분납 안 돼요. 그죠? 분납 안 되고 아까 배우셨을 거예요. 1,000만 원 초과하면 분납 가능하다고. 여기 똑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해당 세액이 2,000만 원 이하면 우리가 1,000만 원 초과 분납할 수 있잖아요. 기억나시는 거 맞죠? 그죠? 근데 해당 세액이 2,000만 원 초과하면 50% 이하의 우리가 세금 분납할 수 있죠. 제가 다시 할게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표정이요. 언제? 자, 여기 우리가 분납할 거에 물납 있죠. 우리가 법인세는 물납이, 상속세나 여러분들 우리가 종합부동산세는 물납이 있거든요. 거기는 세금이 커서 그렇고 여기는 물납이 없어요. 법인세. 물납이 없으니까 우리가 현금으로 분납할 세금을 여기 내면 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되게 복잡하잖아요. 논리를 따라오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했었던 거죠. 자, 일단 밑줄 치고 연습 좀 해보죠. 어쩌겠어요. 여러분 받아들여야지. 안 나오면 제가 알아야 되는데. 자, 어디로 가주시냐면 도장 336페이지. 자, 336 주세요. 자, 맨 위에 3번 소득공제 있죠, 여러분들. 두 줄이래. 그 붉은색 글씨 밑줄입니다. 자, 비과세와 소득공제의 미공제분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는다. 2월 되는 아까 했던 세액공제만 2월이 되는 겁니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주시냐면 340페이지. 340페이지. 자, 거기에 큰 2번 세액감면 조특법 있죠, 여러분들.
자, 조특법은요. 거기 두 번째 줄 가로 안에 밑줄 좀 가로 안에만. 자, 법인세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고 조특법에 규정되어 있음을 잊으시고요. 거기 방금 밑줄 치신 거에 적으시면 돼요. 대부분 최저한세 적용 대상임. 대부분 최저한세 적용 대상임이라고 적으시면 되겠죠. 대부분 최저한세 적용 대상임이라고 적으시고. 대부분 최저한세 적용 대상임.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341페이지의 맨 위에 가로 2번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른 세액감면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 1번 제목의 밑줄입니다.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밑주시고,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밑주시고, 자, 그 다음에 2번 밑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밑주시고, 그 두 개 묶어주신 다음에 중복 X라고 해서 중복 X 그 두 개 우리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그 방금 밑줄 친 1번하고 2번 있죠? 묶어주시고 중복 X. 진짜 중복 안 됩니다. 중복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세액공제, 큰 3번 세액공제. 거기에서 표에 여러분 1번 법인세법이라고 있죠? 자, 1번 제목에 법인세법 밑주시고 법인세법. 자, 종류 밑줄 좀 치시게 동그라미 1번 외국납부 세액공제 밑줄 치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재해손실 세액공제 밑줄 치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사실과 다른 회계 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밑줄 치시고, 그리고 오른쪽에 최저한세 보이시죠? 밑줄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결론은 법인세법에 따른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안 걸린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아래 2번 조세특례 제한법 밑주시고, 조세특례 제한법 밑주시고,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밑줄. 그러니까 조세특례 제한법은 최저한세 적용 대상 일부분 대부분 걸린다라는 건데, 자, 주석 2번 갈게요. 주석 2번. 자, 주석 2번의 밑줄입니다. 첫 번째 줄에 중소기업의 연구 인력 개발비 세액공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이라는 건 최저한세 안 걸린다는 얘기가 돼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그 뜻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석 2번에 그 손가락 표시 보이세요? 손가락 표시? 보이시죠? 손가락 표시. 자, 손가락 표시에 그 저자분이 밑줄 친 거예요. 밑줄입니다. 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기간 감면과 통합 투자세액이 중복되는 경우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 아까 했던 그 세 가지예요. 투자세액 공제, 창업 중소기업,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요 세 개는 중복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참고만 해주시고. 고요. 일단 문제 좀 풀어볼까요, 여러분들? 문제 좀 풀어볼게요. 자, 일반 교재 어디로 가주시냐면 일반 교재. 자, 일반 교재 어디냐면 488페이지. 자, 488페이지. 자, 488페이지. 자, 거기에 세액공제 조정명세에서 3라고 있죠. 제6절 세액공제 조정명세에서 3라고 있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회차 좀 적으시면 돼요. 회차 좀 여기다가 쓸게요, 여러분. 여기다가 82
1 플러스 20. 아, 여기 또 있구나. 죄송해요. 97도 있구나. 꽤 시험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근히 나오고. 근데 얘만 따로 내진 않아요. 같이 내거든요. 그래서 다시 어디로 가주시냐면 49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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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제3절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 있죠? 거기에다 적으시면 돼요. 회차. 이렇게. 아이고, 잠깐만. 78이에요. 78입니다. 87은 뭐야? 이렇게. 다 적으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503페이지 503. 자, 503페이지에 제5절 최저한세 조정계산서라고 있잖아요. 그죠? 거기도 회차 좀 적어주세요. 지금 하는 애들이 연결돼서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죠? 하나하나씩 못하고 503페이지입니다요. 거기다가 보시면 더럽게 많이 나와요. 연결돼가지고. 주무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저랑은 이제 뭐를 하실 거냐면 당연히 어려운 거를 좀 해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어려운 거를요. 네, 잠깐만요. 기출 문제가 자, 어디로 가주시냐면 92회차인데? 지금 풀 건데 93회차 356페이지. 아, 깜짝이야. 356페이지입니다. 기출문제 356. 기출문제 356. 기출문제 356. 5번이에요, 5번. 5번이고요. 356페이지 5번 93의 5번 문제. 자, 회사는 931번 들어오시면 되겠죠? 해강산업. 네, 해강산업 931 해강산업. 이 문제가 다 물어본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로 대비하신 분명 도움이 되실 거긴 할 거예요. 일단 해볼게요. 문제 읽어볼게요. 자, 읽어보면 자, 다음 자료만을 참조해서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3 중 단기공제 및 2월의 계산 탭. 우리 아까 했던 단기 얼마 공제 받고 우리가 2월이 얼마 되고 얼마는 못 받고 그런 것들 잡는 거예요.
자, 최저한세 조정계산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를 완성하시오. 자, 당사는 중소기업이며 불러온 자료는 무시하고 아래의 자료만을 참조한다. 자, 일단은 그 첫 번째 점에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이 우리 여기 일단 클릭해 볼까요? 여기 법인조정 2? 여기 법인조정 2 클릭해 보시면 여기에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가 있어요.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들어오시면 우리가 아까 했지만 이렇게 다 문제가 다 아까 제가 1, 2, 3번 이렇게 한 거 다 나왔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93회처럼 하면 일단 여기까지는 작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면서요, 여러분들. 최저한세 적용 대상 공제감면 세액은 검토해야 되는 거니까. 요 자료 준 거예요, 자료. 됐죠?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여기 당기순이익 줬잖아요. 그죠? 그럼 당기순이익 여기다가 해당 금액 넣으시면 돼요, 일단. 3억 1250만원. 이렇게 잡아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입금산입은 가산조정이에요. 이 가산조정이 2785만원 있죠? 넣어주시는 거고. 2785만원 넣어주시는 거. 못 찾으셨어요? 5번 93에 5번 없어요? 93회가? 없어요?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송금산이백이 110 415 땡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는 여기 105번 106번 우리 기부금 한도 초과하고 2월에 송금산입 있으면 여기에다 반영해 주셔야 돼요. 지금 문제는 눈 씻고 찾아봐도 그건 없어요. 맞죠? 그리고 뭐지 아시죠? 2월 결손금도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2012년도 이후 거 있으면 빼시면 돼요. 여기다가 집어 넣으시면 됩니다요. 맞죠? 문제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죠, 여러분들. 무슨 말이냐? 자, 네 번째 점이 네 번째 점. 자, 네 번째 점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보이세요? 얘는 감면이에요, 감면. 감면이고 얘 아까 우리가 세액 감면은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라면서요. 그럼 얘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인 거예요. 근데 얘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 세액 감면이에요. 맞죠? 공제 아닙니다. 감면하고 공제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점. 단기 발생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 얘는 중소기업이죠, 방금. 그럼 중소기업이면 얘가 최저한세 아님. 그렇죠? 아니에요. 얘는 아니니까 최저한세 가서 검토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점. 고용 증대 세액 공제액이 700만원인데 전기 2월액은 350만원, 단기분은 350만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못 받아서 올해 연도로 넘어온 게 350이 있고 올해 새로 발생한 게 350 있다는 얘기죠. 그쵸? 얘도 좀 이따가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건데 최저한세 적용 대상 세액 공제입니다요. 어떻게 보는지는 설명드리긴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원천 납부세액은 얘 준 거죠, 요거. 우리 나중에 이제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얼마가 되는지 검토하면 이제 여기 아래에서부터 입력 쭉 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여기 원천 납부세액 여기다가 나중에 입력해 그 뜻입니다, 그냥. 지금 입력하면 안 돼요. 그렇죠? 나중에 불러와야죠. 그거고, 그 다음에 원천 납부세액 아래 보이시죠? 중요한 게 여기. 최저한세에 따른 공제감면 배제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한다라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방금 최저한세에 걸리는 게 네 번째 점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하고요. 그죠? 걔하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점에 고용증대 세액공제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럼 둘 중에 우리가 중복이 되면 둘이 이제 중복이 되거든요. 왜냐면 얘는 뭐 고용증대 세액공제니까 투자세액공제도 아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중복이 되면 뭐를 먼저 배제시키라는 거예요? 둘 중에 고용증대 먼저 배제시키라는 거예요? 아니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배제시키라는 거예요?
어떤 거? 세액 감면 아니면 중소기업 그 고용증대 세액공제. 그렇죠. 세액공제를 배제시켜도 얘는 2월 되잖아요, 여러분들.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만약에 자 여기 보시면 만약에 그러면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자 우리가 고용증대 세액공제하고 얘는 세액공제니까 2월 되잖아요. 근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은 2월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배제는 얘를 당하는 게 얘를 배제당하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둘 중에는 뭐가 배제되는 게 나을까? 전기 2월에 가고 단기분 중에 뭐가 배제되는 게 유리해요? 또 단기가 배제돼야지. 왜냐면 전기권 또 배제하면 또 이제 8년밖에 2월이 안 되잖아요. 조선말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조선말? 그래서 우리가 다 전기 2월 된 거하고 단기분 중에 단기가 배제되는 게 나아요. 아셨죠? 이 얘기고. 그 다음에 맨 아래에서 두 번째 점. 자, 당사는 분납하고자 한대요. 아까 했던 우리가 뭐 1000만원 초과하면 분납 얼마 할 건지 계산하는 거고. 자, 맨 아래 점은 고용인원은 전년도와 동일한 것으로 가정한다라는 거. 거기 근데 고용증대세액 공제 있죠, 여러분들. 얘는 고용을 유지하거나 늘리면 해주는 거예요, 그냥. 그냥 그거 하고 있다 그 뜻입니다, 그냥. 아시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는 했어요. 여기까지 했죠? 왜냐면 일단 최저화세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장을 누르십니다. 눌러 여기 위에 있는 거 저장. 그리고 최소화 시키시고 다시 갔다 와야 되니까 최소화 시키기 낫습니다, 여러분들. 왜냐면 나중에 다시 여기에 입력 또 해야 되거든요. 다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냥 최소화 강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해줘야 되냐. 우리가 여기 법인조정 1 있죠? 우리가 최저한세 가기 전에 아까 했던 3에 가서 세액공제를 넣으면 컴퓨터가 최저한세를 알아서 끌고 와요. 무슨 말 잘 해볼게요. 자, 여기 법인조정 1 오시고 여기 오시면 여기 세액공제 조정명세 3 작성하라고 돼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문제에서. 여기 클릭. 여기에서 몇 번 하래요? 아까 문제 3에 몇 번? 여기서 첫 번째 줄에 단기공제 및 2월의 계산 탭이라고 돼 있었잖아요. 여기. 되시겠죠? 자, 여기 클릭하시고. 자, 여기 클릭하시고. 그럼 여기는 해당 세액공제를 우리가 입력하는 겁니다. 여기는 최저한세 검토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세액공제 다 넣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최저한세 적용계산서만, 최저한세 조정계산서만 최저한세 검토하는 거고요. 여기 그냥 세액공제 조정면 스티가 다 넣으시는 거예요. 세액공제면. 그럼 첫 번째가 우리 중소기업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있었죠? 그럼 여기서 F2번으로 찾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공제 구분 나오잖아요. 이게 다 세액공제 쪽입니다. 전부 다.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치면 돼요? 연구. 이 정도 치면 되겠지. 그럼 우리가 여기 중소기업은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가 최저한세가 배제되는 거잖아요. 배제. 그러니까 제외로 하셔야 돼요. 최저한세 적용이 아니죠? 오케이? 중소기업이니까 얘를 클릭하시는 거고. 얘는 어느 사업연도에 발생한 세액공제예요? 그렇죠. 올해 연도에 발생한 거죠. 그렇죠. 2022년. 2022년도면 단기분이에요. 2월 된 거예요. 단기분이죠, 단기분. 그죠? 얼마야? 350. 해당 금액 넣으시는 겁니다. 세액. 됐고요. 얘는 1차 연도에 못 넣어요. 2월 된 거 아니니까. 오케이? 예, 이렇게 하시는 거고. 자, 근데 잘 보시면 이게 여러분들 보시면 요게 이제 왠지 이게 쭉 있잖아요. 커서가 뭐라고 바가 있잖아요. 이거를 쭉 가시면 14년도까지 있죠. 그러면 여기 있죠. 여기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미공제. 이거 어디서 알아요? 지금 알 수 있어요? 모르죠. 지금 모르니까 여기는 작성 안 하는 거야. 지금 손 놓고 계셔야 돼. 놓고 계셨다가 최저한세 가서 검토를 하면 이제 최저한세에 따라서 배제되는 거 나오겠죠? 나오면 그거 여기다 집어 넣으시면 되는 거야, 이제는. 해당 세액공제란에다가. 오케이? 표정이 안 좋으신데?
그냥 받아들여요, 여러분들. 자, 됐고. 그 다음에 세액공제가 얘만 있던 거 아니죠? 고용증대 머시기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세액공제 두 번째는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2번 날 여기. 했죠? 여기다 같은 거 세액공제 입력하시는 거 아니에요? 2번 세액공제 해야지, 이제. 됐죠? 여기다가 F2번으로 해당 세액공제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 세액 가면 여기 사람? 자, 고용 증대. 이거 아닌데? 고용? 여기 있죠.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있죠. 근데 여기 두 개니까 두 개를 별도로 입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전기 2월액이니까 얘는 언제 발생한 고용증대세액공제예요? 그렇죠. 2021년도. 그럼 얘는 단기분 2월분. 그렇죠. 2월분이죠, 여러분들. 그럼 2월분이니까 2월분에 350만원. 됐죠? 그럼 이 350만원 2월 된 몇 차 연도예요? 1차죠. 2021년도에 발생했으니까 2021년 한 번 2월 된 거잖아요. 되셨어요?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오케이? 네,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이제, 여기 이제, 얘는 2월 된 1차 연도라고 했으니까, 아래에다가 이제 두 번째가 올해 거죠, 올해 거. 올해 거니까 여기다 2020년도 해야죠. 각각 하는 거 여기다 각각. 어느 년도에 발생했냐에 따라서. 되셨어요? 그럼 여기다 2022년도 하고, 얘는 올해 연도 거니까 단기분에 그냥 집어넣기만 하시면 되겠죠. 350만원. 이해되세요? 됐죠? 이렇게 일단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방금 했지만 얘는 최저한세 아니고 얘는 최저한세였죠.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컴퓨터가 좀 이따가 이제 곧 최저한세 조정 계산서 가면 얘만 끌고 와요. 세액공제에다가. 그래서 여기다 먼저 반영하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럼 위에 있는 저장 누르시고 누르셨죠? 눌러야지 얘를 끌고 오기 때문에. 그럼 얘도 최소화 한 번 더 와야 돼요. 다시 배제되는 것도 넣어야 되니까 이 중에서 하고, 그 다음에 법인조정 2 들어가서 왔다 갔다 하니 짜증나죠. 또 받아들이세요, 여러분들. 와서 최저한세 조정계산서에서 이제 최저한세에 얼마가 걸리는지 검토하는 거예요. 되셨죠? 자, 이제 여기 위에 있는 불러오기 있죠, 여러분들. 불러오기. 자, 이제 불러오기를 클릭하시는 거예요. 그 아까 있던 3하고 다 불러오는 거예요. 최저한세 걸리는 놈들. 예. 그럼 여기 알아서 끌고 온 거 보이세요? 여기 감면후세액이 여기 최저한세도 다 받았을 경우에 내는 세금이었잖아요. 예? 그럼 쭉 보시면 여기에 세액 공제 700만원 끌고 왔죠? 맞죠? 끌고 왔죠? 우리가 입력 안 했어, 지금. 맞죠? 입력 여기 최저한세 조정계산서 입력한 적 없어요. 맞죠? 근데 왜냐면 요거 보시면 요거 고용증대세, 우리가 이 연구인력개발비는 방금 세액공제 350만 입력했지만 최저한세가 아니기 때문에 컴퓨터 안 끌고 온 거고. 맞죠? 근데 여기 있는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최저한세가 맞기 때문에 전기월분하고 단기분 700만원 끌고 온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만약에 시험에서 이 3를 입력하는 게 아닌 문제예요. 3를 입력하지 말래. 아시죠? 그럼 여러분이 직접 여기다가 700만원 입력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3를 입력하지 않으면 끌고 오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건. 이해되세요? 끌고 오지 마세요니까 최저한세 적용대상 세액공제 700만원 다 받는다라고 가정하면 이렇게 넣으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우리가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지금 세액공제밖에 없었어요? 아니야, 그 감면도 있어. 여기 요놈식이 요놈식이 요놈이는 이것도 최저한세 적용대상에는 세액공제가 감면이죠. 얘도 받을 수 있다니까요. 세액 최저한세 적용대상 세액감면 공제 둘 다 받았을 경우에 내는 세금이 감면후세액인 거예요. 이해되시는가요? 그러면 이거 금액 어디다 집어넣으면 돼?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 519만 7,400원.
여기죠. 여기 감면, 세액, 감면. 세액 감면이 거꾸로 간 거예요. 세액 감면은 좀 하면 좋은데. 알았죠? 이게 최저한세 적용 대상 세액 감면은 여기에다 넣어서 검토하는 거고, 최저한세 적용 대상 세액 공제는 여기 빨간색에서 검토하는 거고. 오케이? 예. 그럼 여기 파란색에다가 힘들다. 여기 파란색에다가 최저한세 적용 대상 세액 감면도 넣어서 검토해야죠. 이해되시겠어요? 그게 519만 7,400원 넣으셔야지. 519만 7,400원. 그럼 해석하면 요거죠. 여기 보시면 우리가 요 최저한세 적용 대상 세액 감면 519만원 정도 하고 최저한세 적용 대상 세액 공제 700만원까지 우리가 최저한세 배제 안 당하고 적용을 다 받는다면 1378만 9,600원 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감면의세. 이해되세요?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최저한세가 여기 녹색이 최저한세. 보이세요? 이쪽. 여기 뭐 하는 거야? 여기 아까 우리 중소기업 7%라면서요. 그걸 왜 외우라고 했냐면 여기 7% 나와서 지가 검토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최저한. 그럼 지금 최저한세보다 많이 내고 있어요? 적게 내고 있어요? 그래서 적게 내고 있으니까 배제돼요? 배제 안 당해요? 배제되는 거죠, 당연히. 최소한 1,600만원 내야 되는데 최저한세 적용 감면 세액공제 다 받는다면 1,378만원 정도밖에 안 내고 있으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검은색 요게 배제가 되는 거예요. 요 두 개의 차이만큼 배제 당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러면 요게 이제 배제되는 거죠. 배제되는 거니까 요놈 시기가 아까 했던 왜 해주시는 거야? 지금 열심히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화났어. 왜냐 여기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자, 요게 이제 배제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3 입력해야 되잖아요. 지금 3 입력하면 우리가 배제된 깎아 입력해야 됐잖아요. 그럼 요거 복사 컨트롤 C 컨트롤 V 되거든요. 그렇지. 지금 여러분 맞춰주려고 엄마 지금 노력하고 있는잖아요. 컨트롤 C. 왜냐 요거 배제될 거 아까 했던 3에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됐죠? 넣고 근데 조심하실 게 얘를 아까 3로 다시 봐요. 여기다가 배제하면 안 돼요. 얘는 최저한세 안 걸리는 놈이에요. 얘는 최저한세 안 걸린다고 다 봐도 있으면 여기다 배제시켜도 안 돼요. 웃긴 게 돼요. 조심하셔야 돼. 얘가 배제가 되지. 고용증대에 최저한세 걸리는 놈. 이해되시겠어요? 오케이. 그럼 방금 복사한 금액은 2021년도에서 배제, 2022년도에서 배제. 아니, 얘에서 배제해야 돼요. 얘에서 배제해야 돼. 2021년도. 21년도? 아니지. 전기 2월분부터 배제하면은 얘 어떻게 해요? 계속 2월 되잖아요. 올해 연도 거에서 배제를 시켜야 되겠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제 바를 쭉 가셔야 되겠죠. 바를 쭉 가셔서 여기 있잖아요. 여기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미공제액 있죠. 여기에 얘가 우리가 2022년도가 아마 요거 아래였을 거야. 아래. 윗거는 2021년도고. 그죠? 그랬잖아요. 여러분. 다시. 아니 우리가 방금 입력했었을 때 21년이 윗자리고 22년 아랫자리잖아요. 그럼 아랫자리에서 배제되면 되겠지. 오케이? 되셨어요? 그럼 쭉 가서 여기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미공제액이랑 배제되는 거 얘를 여기에서 컨트롤 V 아래 거 2022년도 거임. 2월 넘어가서 또 배제 또 1월 되잖아 얘가. 맞죠? 올해 거에서 배제돼야 이제 올해 연도에 2월 되지. 또 1차 연도로. 그게 더 낫죠? 그래서 여기다 컨트롤 V 하면 여기에서 얘 뺀 게 공제가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그래서 여기에서 얘 뺀 게 2022년도에 고용증대 세액공제액이 요 110만 원 정도가 공제되고 요 2305 850이 다음 년도 또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요거 뜻? 아니, 응? 이 중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 최저한세에 따른 미공제액이잖아요. 이 제목 자체 최저한세에 따라서 공제 안 되는 거, 그게 배제되는 거라는 뜻 아니에요? 공제가 안 되는 게 배제되는 거잖아. 그죠? 그럼 배제되는데 2022년도에서 배제된다면서 여러분들 먼저 아까 21년도보다는 맞죠? 응. 배제 여기 시키면 알아서 컴퓨터가 2월 시키는 거 얼마, 그 다음에 올해 공제 받을 거 얼마 다 추려줘요. 되셨어요? 무슨 말인지? 그럼 여기는 이제 끝났죠? 이제 끝났어. 얼마 배제돼서 얼마 공제되고 얼마 2월 시킨지 다 나왔어요. 되셨죠? 근데 여기 끝났으니까 이제 치워요. 슬슬 치우고 나가면 돼. 이제 저장 누르시고 나가실 때 얘 누르시면 돼요. 여기 끝났어. 이미 이제 다 끝났고. 자, 그 다음에 최저한세 조정계산서는 조심하실 게 뭐냐. 자, 여기 보시면,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이제는 여기 최저한세가 적용이 됨에 따라서 얼마가 배제돼서 얼마를 공제받을 수 있는, 여기다 적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죠? 그럼 잘 보실게요.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여기 뭐냐면 우리가 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었죠. 이 빨간색. 응? 야? 그죠? 요 519만 7,400원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최저한세 적용 대상 세액 감면이잖아요. 얘는 배제되는 게 없었죠? 없어서 519만 7,400원 다 받을 수 있는 거고. 되셔요? 그 다음에 여기는 파란색. 얘는 고용증대 세액공제 700이었죠? 이 중에서 요 2305, 850이 배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올해 얼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4694, 150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럼 최저한세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건 이 두 개 합친 거라고요. 왜냐면 얘도 최저한세예요. 얘도 최저한세. 얘만 최저한세가 아니라 특별세액 가면은 최저한세지만 배제되는 거 없기 때문에 510만원 다 받는 거고. 아셨죠? 고용증대는 최저한세에 걸리는 게 700인데 230만원 정도 배제돼서 469만 4천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개를 더한 게 여기에 들어가야죠, 여러분들. 여기는 최저한세 저기다 공제하고 가면 다 있다니까요? 세액 가면 세액 공제 다 넣는 거예요, 여기다가는.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계산기를 두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회사 가야지 뭐. 계산기 두드리기 귀찮아서. 그럼 얘가 얼마냐면 좀 컨닝 좀 할게요. 컨닝하면 쓸게요. 여기다가 9891550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요게 이제 최저한세 적용 대상 공제감면세액이 아까 배제 좀 돼서 이걸 받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그리고 우리 최저한세 적용이 안 되는 세액감면 세액공제 있었어요? 있었죠. 아까 또 연구인력개발 중소기업 거 그건 다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최저한세가 아닌 건 얼마? 300? 50만원. 그렇죠. 350만원. 되셨어요? 가산세 없었죠. 문제에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기납부세액이 아까 원천 있었죠. 원천 납부세액 얼마였냐면 88만원. 그죠? 그거를 여기다 적으시면 되겠죠. 원천 납부세 88만원. 되셨어요? 그럼 여기 나와있죠, 여러분. 여기 분납세 계산 범위에 여기 그러면 지금 1,000만원 넘어가니까 분납 가능하죠? 이 중에서 우리가 얘는 2천만 얼마를 분납할지 2천만원 기준이에요. 그럼 2천만원 이하죠? 2천만원 이하니까 얼마 분납 가능해요? 1,000만원? 분납 얼마 가능해요? 1,000만원 초과하면 분납할 수 있는 거고, 2천 그 세액이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면 1,000만원 초과하는 거 분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1,000만 원대 나머지가 분납되는 거죠. 오케이? 응, 1,000만 원 초과해야 1,000만 원을 분납한다는 뜻이 아니라 1,000만 원 초과에 분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얼마를 분납할지는 2,000만 원 이하면 우리가 1,000만 원 초과하는 세액이 되게 돼 있습니다. 알죠? 그러면 171만 5,450원 분납하면 되겠죠. 오케이, 1,000만 원 한꺼번에 내는 거 무조건. 아시죠? 여기 분납할 세액에다가 현금납부를 넣으시면 될거 아니에요. 오케이. 네. 그래서 여기다가 요거랑 비슷한 문제가 82회차 있어요. 82회차. 171만 1,450. 네. 그럼 요렇게 하면 분납은 170 얼마. 그 다음에 한꺼번에 몰아서 건 1,000만 원 원샷으로. 되셨어요? 요렇게 하고 끝내시는 거예요. 되셨죠? 나중에 실제 업무 하실 때 이거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최저한세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됐어요? 최저한세도 당연히 나가시고. 됐지 않았는데? 표정이 안 좋으시네. 자, 그러면 10분 좀 쉴게요. 10분 쉬었다가. 자, 근데 오해하지 들어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푸실 건 그러면 이제 최저한세가 없는 거예요. 최저한세가 없는 거예요. 뭐가 없냐면 세액공제 규정은 3가 없는 거예요. 없으면 아까 했던 그 짓을 하면 안 돼요. 3 들어가서 하는 걸 하면 안 돼요. 자, 일단 10분 쉬셨다가요. 10분 쉬셨다가 지금이 47분이니까 57분에 3분씩 할게요. 10분 쉬시죠. 어떡하지?